예, 10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2,427, 코스닥은 781, 2%, 2.5% 중반 흐름 가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끝날 때 이제 또 어떻게 끝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은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는 순매도, 코스닥은 순매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황 해설자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과 함께 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과 함께 9월 시장 전망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현진 위원께서 이제 중소형주 스몰캡 쪽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예, 네. 파월이 불러온 폭풍의 여파와 함께 9월 시장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좀 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좀 너무 어렵게 파월 발언이 세게 나오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 여파가 얼마나 갈까요? 네, 사실 뭐 그 기존 관련해서 이제 얘기했던 것보다도 좀 매파적인 부분도 예. 있기도 했었지만 사실 뭐 기존에도 말씀드렸고 많은 이제 뭐 분들께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사실 이 8월에 잭슨홀 미팅 전후로 7월부터 나왔던 반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봤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도 어떻게 보면은 내년이나 이제 좀 빠른 시일 내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과 거기에 따른 어떤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한 기대감을 상당히 낮춰버리는 좀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단기적으로 뭐 금요일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지만 저희 단기적으로 오늘 저희 국내 증시도 보여주는 것처럼 단기적인 이제 하방 압력은 계속 있을 걸로 보여지지만 사실 미국 증시 대비해서 이제 국내 증시가 관련한 어떤 FOMC나 이런 그 긴축 재정에 대한 어떤 완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또 좀 적었던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가 또 발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정을 소화해 가면서 충분히 또 반등의 어떤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분류하자면 원래 이제 약간 비둘기파거든요. 최근에 매파적 발언을 한다고 해서 뭐 매둘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강한 매파는 아닌데 이렇게 작심 발언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시장에 좀 연말이나 내년에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잠재우는 것과 함께 저는 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선거 또 좀 의식을 좀 하는 것 아닌가.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요, 표심을. 네.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맞습니다. 특별히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도 보면 이제 이럴 때 밀릴 때 더 흔들리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네, 오늘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9월을 바라보면서 중소형주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사실 이제부터 뭐 하반기 뭐 연초 이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겠지만 사실 하반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지수 단으로의 상승을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지만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순매수가 나오기도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소형 업체들이 그 어떤 대외 변수에 좀 더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대외 변수에 덜 민감한 산업군에 속하면서 개별적인 모멘텀 가진 업체들은 뭐 개인의 수급이라든가 일부 기관의 수급으로도 충분히 좀 주가가 시장 대비 아웃 퍼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사실 지수가 크게 뭐 오랜 기간 횡보하거나 뭐 하락장을 맞이했었을 때는 오히려 어떤 뭐 코스닥의 대표 종목들이라기보다는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뭐 작은 중소형 업체들의 퍼포먼스가 뛰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유심히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뭐 장이 지수가 쭉쭉 오르는 건 아니고 최근에도 보면 약간 중소형 대형주는 좀 눌리고 중소형주 강세가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전략은 유효한 것 같은데 다만 그러면 누가 주도해 가는 거냐인데요. 오늘 종목 보기 전에 기존의 소위 뭐 태조 이방원으로 불리는 신재생 이런 쪽의 가능성이 더 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주도주가 이제 좀 손바뀜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요.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뭐 산업이나 섹터가 이렇게 주도주로서 뭐 등장하기는 좀 힘든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말씀해 주셨던 기존의 어떤 순환매가 계속되어 왔었던 태조 이방원 쪽에서 관련된 섹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아무래도 뭐 방산이나 아니면 뭐 뒤에서 말씀드릴 종목과도 좀 겹치겠지만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실적이나 이런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방사는 최근에도 계속 뭐 관련해서 좋은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있고, 저희 바이든 정부의 최근에 어떤 행보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적으로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 규제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은 뭐 시장의 어떤 상황이랑 상관없이 업체들이나 산업이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의 어떤 성장은 좀 다른 지금 섹터나 산업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가시성이 높은 상황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섹터를 찾기보다는 기존의 오늘도 보면 뭐 강한 섹터들은 계속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습니까? 네. 기존의 주도주군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시황 얘기에 이어서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오현진의 뉴스타 종목, 오늘 또 두 기업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처음 좀 소개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아모텍을 위시한 이제 아모그룹사의 이제 계열사 중에 하나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익숙한 기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어떤 특징이나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그 FPCB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모바일 관련된 부품 위주로 좀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가 아무래도 나노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뭐 IT 소재 부품들을 개발을 해왔었거든요. 그 중에서 최근에 좀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부분이 전기차 쪽과 그리고 ESS 쪽이거든요. 얘네가 어떤 부품으로 갑자기 이제 뭐 전기차나 이쪽으로 나가냐를 보면은 사실 다양한 소재 부품 중에 고효율 자성 부품이라고 다양한 지금 뭐 TV나 이런 IT 부품에도 쓰이는 자성 부품 중에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고효율 자성 부품은 자성 부품의 어떤 나노적인 그 소재단에서의 기술력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건데 최근에 이런 그 전기차 쪽에서 고출력에 대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면서 기존의 자성 부품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좀 고효율과 어떤 에너지 손실이 덜할 수 있는 부품이 필요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아모그린텍이 고효율 자성 부품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기차향 쪽으로의 제품 납품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고효율 자성 부품이라는 게 그 기술적인 장벽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3개 업체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세 번째로 아모그린텍이 개발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북미에서 뭐 테슬라나 아니면 저희 뭐 상대적으로 고출력 모델이 많은 뭐 트럭 업체인 리비안 같은 쪽으로의 납품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쪽으로의 그 향후에 좀 실적 성장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IT 사실 부품은 좀 최근에 시장에 주목을 받는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소재 쪽은 좀 다르죠, 그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나 뭐 EV양, 그다음에 최근에 뭐 가장 핫한 게 리튬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태조 이방원이 아니라 태조 리방원이다. 리튬을 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소재 쪽을 얘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소재 쪽.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도 이제 ESS,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도 이제 아모그린텍이 좀 엮이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환경 규제가 나오면서 그 부각되고 있는 규제 중에 하나가 저희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북미 지역이나 호주 지역을 같은 곳에서의 이제 광산, 이제 항만간을 이송을 하게 되는 기관차 쪽이 원래 디젤 내연기관을 사용을 네. 했었거든요. 이쪽에서도 지금 전기기관차로의 좀 교체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에서도 나오다시피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전기기관차 발주를 단기간에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아모그린텍이 ESS 솔루션 이쪽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BMS 시스템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주요 이제 전기기관차 업체 쪽으로 BMS 시스템을 납품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이쪽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빠른 시일 안에 가시성 있는 수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어떻게 나와요? 실적이 결국 이제 반영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사실 실적이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계속 지연되면서 좀 부진을 이어왔었는데 네. 올해부터 이러한 고효율 자성 부품이나 말씀드렸던 ESS 솔루션 쪽에서의 그 가파른 성장이 나오면서 상당히 빠르게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2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계속 고질적으로 상장 이후에 2분기가 아무래도 비수기적인 영향으로 적자 기조를 이어오다가
드디어 이제 적자 기조도 탈피를 했거든요. 이러한 상승세에 이제 힘입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3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에 보수적으로 지금 뭐 확정된 수주나 이런 부분만 감안을 해도 2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걸로 보여져서 향후에 이런 높은 성장성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아직 좀 저평가 국면에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IT가 시장에 별로 관심을 못 받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수를 보면 주가를 보면 쭉쭉 올라온 게 IT만으로는 좀 오기 어려운 말씀하신 소재나 이런 것들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강했는데요. 시총은 2,300억이니까 약간 중소형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격 전략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내년 기준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제 PER 그 실적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봤을 때 네. PER 기준으로는 10배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게 IT 부품이라고 그 카테고리화를 해버리면은 결코 뭐 싼 밸류에이션이라 할 수는 예. 없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모그린텍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부분이 전기차 관련된 소재 부품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그 ES 전기기관차의 BMS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 이쪽은 향후의 성장성이 상당히 가시성이 높은 만큼 높은 밸류에이션이 가능하고 또한 지금 다양한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 실적 전망치도 높아질 확률이 크거든요.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제가 따로 목표 주가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국면 대비해서는 상당히 그 업사이드가 커 있는 가격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모그린텍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자료가 리포트가 주말이나 오늘이나 최근에 발표가 됐나요? 아, 네네. 저번 주 이제 한 일주일 좀 안 된 상태에서 네. 좀 왜냐면 자세하게 네네. 오늘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달아가지고요. 네. 지금도 한 3% 상승세인데 시초가를 굉장히 네. 세게 한 7, 8% 올랐다가 밀렸기 때문에 네. 혹은 소위 이제 리포트 영향이 있었나는 자료 낸지 며칠 되신 거고요. 네네네. 오늘 제가 알기로 아마 타사에서 네. 또 관련해서 리포트 자세히 그런 나온 영향이 걸로. 좀 있었던 네. 거군요. 네, 그런 거 뭐 쫓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 내용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예, 오현진의 뉴스타 종목 첫 번째 아모그린텍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다음 종목은 1승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사실 뭐 조선 관련된 기자재, 다양한 기자재 좀 뜨거운 종목인데. 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가 측면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지금은 뭐 단기간 급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여러 사업 부분들이 향후에 좀 확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예. 뭐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좀 눌릴 수는 있더라도 이러할 때를 대비해서 좀 더 이러한 성장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1승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이 세진중공업 계열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성장성이 뭐가 돋보이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네. 다양한 이제 조선 관련해서 선박용 그 부품 기자재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분뇨 처리기라고 하는 STP 같은 경우가 이제 동사의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박 안에서 그죠? 네네. 선박 안에서도 이제 화장실을 가시고 용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네네. 처리하는 시설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사실 그 환경 규제에 따라서 선박에 예. 의무적으로 그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 안 했을 시에 뭐 다양한 이제 뭐 징계나 어떤 그 규제가 있기 예. 때문에 STP 시장은 좀 꾸준히 크고 있는 시장이고 이쪽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탑 마켓 시어를 가지고 오고 있고 글로벌리하게도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1승이 이쪽 시장 성장에 좀 수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 제품으로는 LNG 안류라고 해서 LNG 제기화 설비 또한 상당히 동사의 그 지금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최근에 뭐 LNG 뭐 유럽 관련해서 러시아 이슈 이후로 PNG를 이제 LNG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커지면서 유럽 쪽에서의 수주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사 그 LNG 같은 경우에는 이송할 때 무조건 이제 기화와 액화를 그 번갈아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의 LNG 재기화 설비는 계속해서 지금 수주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도 상당히 좀 성장성이 큰 업체다, 큰 사업 부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 관련해서도 사실 최근에 어떤 LNG 전환 그 관련해서 그 이제 안류 발주 증가에서도 좀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그 밖에 이제 LNG 선박 자체의 발주가 늘어나면서 또 동사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스크러버라고 이제 황이나 이런 다양한 유해 물질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스크러버 제품이 있었는데 LNG 발주가 늘어나면서 LNG 발주로 인한 환경 유해 물질을 제어하는 ICAR이라는 신규 제품을 좀 기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 관련해서도 동사가 뭐 스크러버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보였던 만큼 향후에 주력 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최근에 어떤 이 LNG 선박 관련해서의 다양한 뭐 투자의 관심이 1승의 어떤 수혜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승하면 이제 분뇨 처리, 환경 쪽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포션이 뭐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큰 게 아니네요. 그 네. 부분과 함께 말씀하신 뭐 LNG 제기와 선박 관련된 이런 것들이 꽤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요, 실적은 그 매출 단위 사실 그렇게까지 큰 회사는 아니고요. 네. 주가 판단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시총도 실적도- 1,800억 네네. 스몰캡입니다. 예. 네, 사실 그 1,800억 수준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BEP를 좀 겨우 넘어서는 네.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수주의 동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하반기에 빠르게 실적이 올라올 것으로 보여져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700억 원 이상의 매출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거고 하이싱글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단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본격적인 이제 성장 같은 경우가 여기서 앞서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뭐 풍력 관련해서도 다양한 기자재를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성장성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사실 2천억 원 언더에 있는 지금의 시총은 아직까지 투자율 그 업사이드가 상당히 커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연간으로 적자였기 때문에 이제 PER 밸류 이런 걸 산정하기가 어렵고 네. 또 PER이나 이런 거를 주기도 사실 좀 업황이 조선 기자재로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밸류는 어떻게 PBR로 봐야 돼요? PER로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밸류는 이제 실적이 쌓이는 지금 성장 구간에 돌입하면서 아마 내년, 내후년에 실적 부분을 끌어오는 PER로 봐야 되는 게 좀 적절하지 네. 않을까 싶은데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수주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보다도 이제 내후년에 풍력이나 이런 쪽으로의 수주가 뚫리게 된다면 상당히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돼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을 해 가면서 아마 그 주가는 계속 좀 우상향해 가지 않을까. 네, 보고 주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서 부담스러운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어떻게 보면 LNG 관련된 뉴스도 나오고 그리고 네. 관련해서 조선 기자재로서 상대적으로 뭐 피팅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주가 아웃퍼폼을 할 때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부분도 반영이 되면서 빠르게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 언론 기사 통해서 뭐 풍력 관련해서도 뭐 다양한 지금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사실 최근에 뭐 일부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나서는 지금 주가 이상의 레벨로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현진의 뉴스타 종목 오늘 아모그르텍과 1승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현진 의원은 다만 이제 스몰캡을 직접 뭐 리서치하고 다니시는 거기 때문에 뭐 수급에 의한 뭐 확 이런 것보다는 기업 내용의 중심을 갖고 변화를 보는 거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예,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